21대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진영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어제 마감된 사전투표 결과와 현재 판세, 또 남은 기간 선거전 전망과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건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사전투표가 마감이 됐고요. 투표율은 34.74%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긴 한데 지난 대선 때보다는 조금 낮아졌거든요.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는 금요일과 토요일 치러졌죠. 이번에는 근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치러졌습니다. 하루가 휴일이던 지난 대선과 달리 이틀 모두 평일에 치러진 거죠. 그만큼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난 대선보다는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사전투표 첫날에는 투표율이 19.58% 기록해서 역대 최고를 했죠. 금요일이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목요일에 대거 몰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첫날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 관리 행태가 또 드러나면서 일부 보수층 유권자들 중심으로 사전투표를 피하는 현상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는 지난 대선보다는 낮지만은 사전투표가 적용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투표를 기록해서 여전한 투표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늘 사전 투표율이 나오면 그에 대한 해석이 잇따르는데 이번에 이 사전 투표율을 놓고도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투표율 자체만 놓고서는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사전 투표에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만큼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성향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2030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이 어느 후보에 편중돼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불리를 점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역별 투표를 보면은 호남 지역이 모두 50%를 넘을 정도로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남 지역 대구가 최저를 기록했죠.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지세가 큰 이재명 후보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보수층 유권자들은 오히려 본 투표에 더 나오는 경향이 있는 만큼 총 투표를 봐야 유불리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전 투표 과정에서 투표장 부실 관리에다가 일부 불법 투표 행위도 적발이 되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 문제 다시 불거지면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이제 사흘 뒤면 또 최종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사전 투표와 최종 투표율에 따른 선거 유불리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선거 승부 결국 자기 지지층들을 얼마나 투표소로 불러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자신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 그리고 연령층에서 더 많은 투표율이 나와야 유리하다는 건데요. 역대 대선 선거 투표율과 결과를 한번 보면요. 정권 교체 요구 강하거나 막판에 박빙 구도가 전개됐을 때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투표율 자체보다도 어느 진영에서 더 절박감을 가지고 투표에 나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각 후보 진영도 이런 측면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지층 투표율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심판 여론이 사전 투표로 나타나면서도 막판까지 긴장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정서가 높은 투표율로 나타날 거라면서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지율을 이제 올리기 위한 캠페인을 후보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하는 투표율 제고 동력 캠페인을 아마 3명의 후보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결국은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내느냐 또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마음을 얼마나 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강화를 하면서도 중도 부동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거죠. 우선 기존 지지층을 향해서는 이번 조기 대선을 불러온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내란 사태를 확실히 종식하겠다는 거고요. 어제 한 방송사 유튜브에 나와서 이번 사태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저하고 있는 중도 부동층을 향해서는 정치 보복이 아닌 화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권 유세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약속한 것도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총력전 펼치고 있는데요. 역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까? 네, 무엇보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월하기 위해서 이 후보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90시간 논스톱 유세에 들어가면서 대국민 호소문을 냈는데 더러운 입과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중심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대정원 정책, 이른바 MS 노믹스를 발표하는 등 경제 문제 해결사로서의 역량을 강조하게 됐죠. 여기에다 이재명 후보 가족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도덕성과 참명성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요.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는 거듭 사과 메시지를 내면서 성남 민심을 수습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거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하고 우리 국가를 편안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다짐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큰절을 올릴 텐데 여러분.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 거듭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정면 돌파를 한다는 전략이죠. 네, 이준석 후보는 무엇보다 이제 양대 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력을 하고 있죠. 대학가와 번화가 등을 이제 중심으로 유세를 하면서 2030 세대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인데요. 다만 대선 TV 토론 중에 부적절한 표현을 한 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이 모든 게 의혹이 앞선 자신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거듭 숙이고 있습니다. 당원들에게도 사과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는데 선거 막판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런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 가족을 검증하는 건 필요하다면서 자신을 압박하는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제명하겠다고 하면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보도 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의 이번 발언을 둘러싼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가세한 형국입니다. 이게 표심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번 사안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에 각 후보 진영은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당장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장남이 과거 인터넷 댓글에 과한 표현을 올린 것은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의 탓이라고 사과를 했죠.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는 허위사실 공표한 데 대해서 사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나를 세우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민주당 등을 이제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는 등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도 이재명 후보와 가족을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공방에 가세를 하는 형국인데요. 이 후보 아들의 억대 도박 자금에 대해서도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이 후보 가족의 도덕성 문제를 적극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유시민 작가의 설나는 여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총공세를 펴면서 진보 진영 전체 문제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런 네거티브 선거진 양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유권자 피로감과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면서 역효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사전 투표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 진영의 단일화 문제 거의 이제 무산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자, 그래도 뒤늦게라도 만약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막판 단일화 이렇게 이뤄진다고 해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미 사전 투표나 재국민 투표를 통해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한 표를 행사를 했고요. 특히 이준석 후보 지지층은 주로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사전 투표에 나섰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 사퇴를 할 경우에는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강한 비판에 또 직면할 수 있고 향후 정치 생명도 이제 치명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김 후보 지지로 이동하는 비율도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원이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준석 지지자 후보 가운데 55%,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55%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죠. 반면 25%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서는 것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후보 단일화는 공식 무산됐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여전히 불씨를 살리려는 움직임도 감지가 됩니다. 아무래도 후보 측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은 조금이라도 득표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이번 주말 지나면은 거의 곧 바로 대선 투표일이 될 텐데 남은 기간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들도 남아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 아직은 이제 변수고 남아 있는 거죠.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고 효과도 크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막판 보수 유권자들 결집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자가 없다거나 무응답으로 답변한 부동층이 막판에 어느 쪽으로 지지를 이제 선택할지도 이제 변수로 꼽히는데 여기에는 후보는 물론 각 후보 진영의 막판 망언 또는 실수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특히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폭로전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는데 선거일이 3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검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서는 24시간 비상체제 가동하면서 즉각 대응 태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전체적인 선거 구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자, 남은 기간 선거 전 전망 그리고 변수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은건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